원희룡 전 장관이 어젯밤에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전당대회 때 당정이 분열되면 모두가 공멸할 것이라고 절박하게 경고를 했는데 막아내지 못했다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먼저 좀 여쭤볼게요. 그 국민의힘 지금 이제 경선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당 대변인이었고 그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돼서 제가 이 얘기는 못 물어봤는데 4강 예상 어떻게 하십니까? 예, 일단 그 어제 저도 이제 선관위원들한테 이제 확인해서 오늘 그 비대위에서 선관위에서 올린 안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4월 16일 날 4명을 100% 여론조사에서 뽑고 그다음에 5월 3일 날 그 우리 당의 후보를 이제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4강을 이제 어떻게 예상을 하냐는 것은 결국 이제 1차 경선 방식이 100% 여론조사, 뭐 역선택 방지 조항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100%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예상을 한다면 조심스럽게 김문수, 홍준표 그리고 오세훈, 한동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서 거기서 또 다크호스로 나올 수 있는 분들도 한두 분이 또 계시겠죠. 네, 1등은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김문수 장관 후보가 일단 여론조사상으로는 앞서고 있는 것이 4월 16일까지는 저는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예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끗한 제가 피고인 이재명을 이긴다라고 김문수 후보도 어제 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10명 넘어서 거의 20명 가까운 후보가 출마의 뜻을 밝히는 상황입니다. 18용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정리를 해서 뭐 짤이 돌기도 했었는데 많이 출마하는 게 좋은 겁니까? 저는 현재 국면은 다다익선이라 봅니다. 많이 출마하면 출마할수록 좋은 게 첫 번째는 경선의 흥행에도 좀 도움이 되고 또 두 번째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몰랐던 우리 당의 자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어떻게 보면 좀 홍보의 장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뭐 고만고만한 후보들이 이번에 뭐 자기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도 하시죠. 그런데 저는 그런 측면보다는 지금 나오는 후보들에 대해서 감사와 또 격려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후보들이 큰 결심을 해야 돼요. 큰 결심. 예, 일단 자금적인 면에서 볼 때도 기타금, 당내 기타금이 지금 한 3억 정도 아마 될 것 같은데 기타금이라든지 또 뭐 캠프 사무실을 뭐 구하고 하는데 사실 돈이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측면에서 후보 본인은 큰 결심을 하고 나오신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 여의도에 사실 또 사무실 환경이 그렇게 뭐 빈 공실이 있는 건물이 많지 않아서 집중적으로 대하 빌딩, 뭐 극동 빌딩 이런 데 좀 집중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측면에서 한 분 한 분이 큰 결심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한 경선의 흥행과 미랄이 되겠다는 각오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감사와 또 도움이 된다. 당내 어떤 경선 흥행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제가 뭐 계속해서 방송에 나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민주당의 경선 상황을 지금 김 빠진 사이다다. 뭐 이건 하나만한 어떤 경선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이재명 초대형 경선이고 뭐 게임도 안 되는 건데 심지어 과연 토론회 때 이재명에게 따끔한 사법 리스크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신뢰성 말이 자꾸 바뀌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정책적으로 대해서 따끔한 어떤 비판 한마디 하겠습니까? 개딸들이 그렇다면 그 후보에 대한 어떤 십자파를 퍼부을 것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전에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나왔다가 완전히 박살이 나서 다음에 공천도 못 받는 그런 어떤 비명 행사의 전형적인 어떤 예도 있지만 그런 어떤 상황에서 민주당 경선과 우리 당의 경선은 완전히 차별화돼서 국민들 특히 언론의 관심도는 아마 게임이 안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후보뿐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뭐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을 했다가 이재명 전 대표와 친명계에서 반대를 하니까 사흘 만에 이걸 또 접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설을 보니까 이게 이재명 세상의 모습인가라는 그런 사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현재 국회의원마저 아직 대통령 되지도 않았는데 단 3일 만에
거의 개딸들한테 소위 집단 린치를 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박 중에 왕수박이다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젠파파가 5년 채워야 되는데 4년 임기만 하는 거 보고 싶냐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공격에 굴복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사실 이게 진짜 강대규 변호사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저희 같이 방송에서 이건 약속 대련밖에 안 되는 거죠.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전혀 없다라는 거고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단호하게 이 야당의 폭거를 직격을 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책임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대표는 고사하고 국회의장조차도 바로잡을 의지가 없다. 이런 것들은 대단히 실망스럽고요. 오히려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당한 이 지명권을 행사를 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도 무슨 권한쟁의 청구까지 검토를 한다라고 반발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대단히 부적합하고요. 정파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우원식 의장은 이름을 우원식을 하지 말고 자원식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국회의장으로서 정치적 어떤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우원식 의장의 지금 의장 활동 상황을 보면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중자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파적으로 완전히 민주당에 매몰돼 있고 한번 잘 타넘었다는 그런 어떤 이유로 본인이 어떤 지지율 오르니까 슬쩍 이제 본인도 어떤 대권의 생각이 있는지 어떻게 보면 좀 민주당 어떤 입장하고는 다른 어떤 개헌 이야기를 꺼냈다가 십자파를 벌이니까 저런 식으로 일찍 꼬리를 내리는 거 보니까 아이고 참 저는 국회의장 감이 처음부터 아니었다. 민주당 어떤 대변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10용, 20용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어젯밤에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좀 올렸어요. 그래서 주요 주자 중에서는 첫 불출마 선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선대위 정책본부장으로 정책본부장이자 장관으로 참여한 윤석열 정부가 탄핵을 맞았다. 탄핵에 대해서 큰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당대회 때 당정이 분열되면 모두가 공멸할 것이라고 절박하게 경고를 했는데 막아내지 못했다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워낙 지금 많은 분들이 출마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출마하는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원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것이 지난 괴물 산불로 그 영남 지역 특히 TK 지역에 많은 국민들이 사망하시고 집을 잃고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정치인들이 눈도장 내지는 사진 찍으려고 많이 갔죠. 그러다가 뭐 이재명 같은 경우는 뭐 쓱 욕설 통해서 뭐 이렇게 비판도 받고 했었는데 그걸 또 김병준은 또 희한하게 뭐 호흡이었다 뭐 그런 식으로 뭐 실드를 치다가 언론에 좀 비아냥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정치인들이 그냥 그 이재민들한테 그냥 지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데 원 장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일주일 이상 그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이재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또 식사라든지 어떤 자원봉사를 한 것들이 본인은 전혀 알리지 않았는데 그 이재민들의 입소문 그리고 뭐 카페에서 그런 어떤 이야기가 이제 많이 흘러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중에 우연히 봤는데 원 장관이 있더라. 그런 어떤 모습을 이제 봤는데 그런 진정 어린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우리 원희룡 장관이 이름 그대로 언젠가 그 드래곤이 되어서 저는 날아갈 거다 그런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 장관 페이스북 내용 중에서 제가 가장 눈여겨봤던 부분이 지난번 당 대표 경선에서 그렇죠. 당이 쪼개질 거다 그런 어떤 경고의 말씀을 했는데 참 그 경고가 불행히도 현실화됐죠.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서 너무 처음부터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해서 야당보다도 훨씬 더 신랄하게 비판하고 심지어 뭐 십상신이 뭐 칠상시라 그랬나요? 그런 식으로 그렇죠. 동지들에게 비수를 꼽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결국은 탄핵으로 좀 연결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원 장관의 그런 어떤 경고성 발언이 좀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네. 대변인도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게 여권에 어떻게 울림을 줄지 그것도 좀. 제가 뭐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셨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출마를 하셨다면 가장 적합한 후보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제가 많은 사람들을 지켜봤지만 우리 원희룡 장관처럼 이렇게 진정성 있게 정치하는 사람 정말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또한 네.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 이 폭넓게 이 개방적으로 공간을 열어주는 것 또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제가 원희룡 캠프에서 먼저 출발을 했었거든요. 지난 20대 대선에서 그때 제가 정말 그 혈혈단신으로 저는 캠프에 들어왔었어요. 바른정당 때 잠깐 인연이 있었지만 그때 예. 제가 청년 대변인 한 3달 한 것 말고는 전혀 인연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냥 당시에 이 짧은 기억만을 가지고 저를 불러주셨던 건데 그때 캠프에서 한 몇 달 지내보고 괜찮다 평가를 하시면서 정책본부에 저를 그때 청년보좌역으로 이 지명을 해주신 게 인연이 원희룡 있습니다. 예. 장관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론 그 뒤로는 제가 뭐 당 대변인도 하고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들어가면서 뭐 한 3년 정도 소원하긴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정말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괜찮은 사람들부터 먼저 정치권을 좀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 떠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마저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위적으로 막 여론 조성하고 뒤에서 공작하고 막 사람들한테 이상한 이야기 흘리고 이런 사람들이 더 득세하고 더 우악스럽게 출마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그런 게 저희가 정말 책임이기는 하거든요. 결과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울림이 있는 것들인데 저는 결과주의자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희가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것이 전 정의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직 이제 소위 보수 진영의 나이로는 젊으시잖아요. 이제 젊으시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어쨌거나 윤 대통령, 이 윤석열 정권에서 이 초기 내각의 구성원이자 심지어 캠프 때부터 정책본부장으로 같은 궤도를 밟았던 입장에서 저는 마땅히 저는 자기 책임에 맞는 그런 결단을 하신 걸로 보이고요. 앞으로도 응원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많은 후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불출마한 그런 원희룡 전 장관의 말씀 짧게 좀 드렸습니다. 뭐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